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김재동님 우선 아주 명강의에 대해서 너무 전문적이고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이신데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에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좋은 강의에 대해서 우선 박수 먼저 힘차게 한번 해주세요. 김재동님, 우선 제가 대표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은 상군본부 병렬제하고 합동군 사령부의 그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기가 힘들어요. 조금 자세하게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상군 사령관의 역할이 합동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고 병렬제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 한번 해서 한번. 지금 상군 본부 병렬제는 기본적으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그 통수권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군인한테 바로 주지 않습니다. 민간인,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방부 장관이 작전을 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 통수권을 군을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대통령이 그 합동군 사령관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친구가 칼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이란 것은 칼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절대 현역 군인한테 군 통수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 통수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군정권과 군령권이죠. 지휘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하고 작전 두 개를 합쳐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작전하고 행정을 다 같이 하되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각군 참모총장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각군 참모총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그것만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합동군 사령부제, 그러니까 이 합동군 사령부가 합참의장이 이제 이 합동군 사령관 요걸 제목을 제하고 합참의장이 요 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림은 이렇게 있죠.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위원 소지가 있으니까 합동군 사령관 자체를 없애버리고 합참의장이 여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권한이. 그래서 요런 시스템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태까지는 이제 그 상군본부 병렬제는 합참의장이 중간에서 견제 역할을 다 합니다. 중간에서 견제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참모로서 모든 견제 역할을 중간에서 다 하죠.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의 작전을 상황실을 가지고 다 봅니다. 다 보면서 견제 역할을 하는데 이 시스템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시스템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최고사령관 혼자서 다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조영길 장관님하고 성우에서 몇 번 만나가지고 저한테 교육을 몇 번 시켜주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사령관제 또는 통합군제 이쪽으로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상호 선진화 본부장님, 이사장님 그분도 군 경험이 없으시니까 자꾸만 이제 국방부에서 해놓은 걸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사실은 몇 년 내에 이 합참의장이 아마 국가 수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조영길 장관님은 하여튼 육사 출신은 아니십니다만은 군 구조 분야에 아주 오랫동안의 경험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노태우 대통령님한테 가서 절대 통합군제로 가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설득을 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입니다.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저 책 안에 보시면은 부록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예. 이 비대증무기 예를 들면은 공기부양정 그 성능과 공기부양장에 대항했을 세력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서 다 철수해가고 그것이 제일 지금 무섭고 두렵다. 공기부양정 그리고 AN2 비행기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잠수함. 이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금년 내에 어떤 그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뭔가 한미 연합 사령 체제 하에서 말이에요. 그거죠.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이란 것은 우리가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신문에는 보면은 북한이 뭐 특수부대를 20만 명까지 있고 우리는 몇만 명밖에 없다. 그것도 비대칭이다. 그런데 그 비대칭 중에 20만 명 중에 5만 명이 지금 서해 5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스윙돼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부대를 실어 나올 수 있는 이제 무기 체계가 공기부양정이죠. 근데 공기부양정 이거는 그 워낙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도가 어느 정도 쳐도 그걸 극복해서 파도 위로 이렇게 날아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물론 뭐 공기부양정이 인천 쪽으로 온다 그러면 우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게 90km로 오더라도 2~3시간 걸리니까. 근데 백령도는 30분 내에 들어닥치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씨가 나쁜 날 이 친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파도가 잔잔하더라도 안개가 낀 날이 있고 파도가 잔잔하더라도 또 비가 오는 날이 있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은 잘 안 보이죠. 배 입장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4달 돌려도 또 물방울 때문에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가까이 올 때까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잡을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아파치 헬기밖에 없습니다. 아파치 헬기. 그래서 아파치 헬기를 미군 애들이 이거용으로 24대를 갖다 놓은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비싸죠. 아파치 헬기 한 대가 몇 천만 달러랍니다. 그걸 갖다 놨는데 필요 없다 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육군이 가지고 있는 그 코브라 헬기 좀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500MD 좋습니다. 그걸 갖다가 백령도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 우리 구축함이 또 성능이 좋은 게 있으니까 와서 하면은 2개가 동시에 하면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무기 체계를 해병대한테 직접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육군이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대포백 레다도 그렇고 130mm 다연장포도 그렇고 전부 다 연평도에 가서 정원이 돼 있는데 소속이 육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협조가 아무리도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미 해병대 한번 보시면요. 미 해병대는 전투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상황이 굉장히 급박할 때는 해군은 딱 가가지고 대공포 올라오면 돌아와 버리죠. 해병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부하가, 자기 부하가 죽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 해병대가 전투기를 다 갖고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남한테 이렇게 빌려가지고 뭐 하는 거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장비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잠수함 분야는 우리가 북한보다도 많이 뒤져 있습니다. 북한은 1963년도부터 잠수함을 러시아에서 큰 잠수함 1800톤을 예측을 그냥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1993년도에 잠수함을 하니까 한 30년 계획이 있어서 지금 계획을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북한보다는 잠수함 건조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잠수함은 아직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가져온 걸 전부 다 용접만 하고 이렇게 이제 조립만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우리 잠수함은 이미 전 세계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잠수함을 어떻게 잡느냐? 소리로 잡아야 됩니다. 물속에서 잠수함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 소리를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우리 잠수함 소리는 전 세계에 다 노출이 되어 있고 북한이 만드는 잠수함 소리는 노출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서 잠수함을 북한 잠수함하고 맞닥뜨렸을 때 소리가 들려도 이게 고래 소리인지 새우들이 내는 소리인지 잠수함 소리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느 부분은 우리보다도 많이 앞서 있다. 특히 그 연어급 잠수함은 세계 첨단입니다. 123톤짜리 제가 옛날에 300톤짜리 잠수함을 외국에서 근조 기술을 받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300톤급 잠수함에 어뢰가 안 실리는 겁니다. 왜냐 어뢰를 실으면은 이 스테빌리티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돼요. 어뢰를 발사하고 나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00톤짜리에 어뢰를 탑재를 못했습니다. 근데 120톤짜리에 그것도 중어뢰, 경어뢰는 보통 한 700kg 정도 되지만 중어뢰는 한 1.8톤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죠. 29m짜리 그 잠수함의 어뢰 길이가 12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걸 가지고 이번에 성공했다. 그것도 한 발 쏴가지고 성공했다. 대개 이제 뭐 한 발 쏘고 난 다음에 또 한 발 더 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뢰는 저가 또 개발한 거죠. 10에서 15kg 사거리인데 3kg 정도 들어와가지고 쏘았으면은 굉장히命중률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한 잠수함에 대한 그다음 서해에는 또 북한 잠수함뿐만 아닙니다. 중국 잠수함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서해를 우리가 제대로 통제하려고 그러면은 미군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군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에 북한 잠수함이나 중국 잠수함이 오면은 미국 애들이 아예 문 밑에서 미국 애들이 훨씬 앞서 있으니까 기술이 앞서 있으니까 미국 애들이 도와줘가지고 북한 잠수함이나 중국 잠수함이 훨씬 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0명 가라고 하는 바람에 10,000명 쪽에 그런 분야가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서해에는 중국하고 북한 잠수함이 현재 어느 정도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이 아주 절실하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께서 우리 대통령님하고 친분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서 더 많이 도와줍니다. 독도 뭐 명칭 나왔을 때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도와주고, 이번에도 항공모함 이거 마음대로 없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12척인데 살아있는 게 4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 하나, 서부 하나, 그 다음에 아프간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세보에 하나 있죠. 일본 사세보에 하나 있는 거 7개월간 작전하고 나면은 5개월간 수리를 합니다. 그럼 수리할 때는 항공모함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서부에 있는 항공모함을 지금 보내놨습니다. 지금 한국 이번에 온 게 미국 서부에서 있는 항공모함이 지금 와고요. 그 다음에 진짜 서태평양 담당 항공모함은 일본에서 이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하고 있는가,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한미연합사라는 것 자체는 나토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 리비아 사태 때 보십시오. 나토가 결국은 개입하지 않습니까? 아마 나토가 없었으면 지금 아마 프랑스하고 독일이 군사적으로 충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토라는 그 기구가 있기 때문에 28개국이죠. 나토 군사위원회 28개국이죠. 그 애들이 그 연합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전시작전 통제권을 나토에 맡겨놓는 겁니다. 나토라는 그런 시스템에 맡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라는 것 자체는 한국하고 미국 둘이가 만드는 나토와 같은 조직인데 이걸 노무현 정부에서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참모총장제가 있었을 때는 절대 막습니다. 왜냐? 육군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이 연합사가 없어지면 곤란하니까 작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상군본부 백렬제는 참모총장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잘못하면은 모자 붙고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참모총장이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수정을 하죠. 대통령이 강하게 나오시지만은 참모총장이 끝까지 이야기하면은 참모총장 말을 듣습니다. 그 대신에 너는 군령에 대한 또는 통수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나가라. 그럼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상군본부 백렬제가 가장 잘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으로